반갑습니다. 업시드 최 이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영상 촬영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 이슈들이 있죠. 이더리움 이슈들이 있는데 이더리움을 메인으로 하지 않고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일단 최근 유동성, 알트코인에 대한 유동성이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이더리움이 올라왔을 때 커플링돼서 올라갈 수 있는 네트워크 코인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좀 영상 촬영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어차피 올라가게 되면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클래식 등 이더리움에서 나온 네트워크 코인들 같이 커플링 되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더리움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본격적인 영상 출발하기 전에 저희 업시드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후에 저희 영상 설명 더보기란 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기 텔레그램 업시드 공식 채널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올려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영상에서 보이는 오른쪽 보이시는 업시드 커뮤니티 TV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 꼭 입장해 주셔서 상세 대응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더리움 최근 이슈가 있었죠. 이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더리움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관련된 관전 포인트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팩트라를 통해서 일단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는 5월 7일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시에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잭션 비용 절감 그리고 처리 속도 상향 등 스테이킹 한도도 좀 늘리고 예치 속도 및 출금 유연성을 좀 개선시키고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확장성을 통해서 좀 이거를 좀 커뮤니티로 활성화해서 증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개발자와 협력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사실 다른 여타 코인들보다 흐름이 안 좋았었잖아요. 하락률이 굉장히 컸었고 상승장에서도 크게 상승을 못했었습니다. 리플이나 대표적으로 메이저 알트코인 리플, 도치코인, 솔라나 등 이런 메이저 코인들이 엄청나게 반등이 나오면서 7, 8배 올랐을 때 이더리움은 꿈쩍도 하지 않았었고 올라봐야 2배, 3배 올랐었습니다. 2배, 3배 오른 거에 또 상승 뒤에 상승분 반납을 엄청나게 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났죠. 잠깐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가면 이렇게 한번 1차적으로 올려주고 여기서 이제 반토막이 그냥 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귀를 한 상황이에요. 왜냐, 올려놓고 떨구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여타 코인보다 그렇게 큰 반등이 안 났어요. 왜 가격대를 보시면은 250만에서 5, 600만 원이니까 2배, 3배 정도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다른 코인들 불정왔을 때 7배, 8배 오른 코인들도 많잖아요. 미국 내 플랫폼이나 메이저 알트코인 리플이나 솔라나 등은 상승 전부터 솔라나는 엄청난 성장을 했죠. 10,000원대에서 30만 원을 넘었으니까 30배 넘게 올랐었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 대항마로 나온 게 솔라나라 좀 완전히 추세가 바뀐 상황이라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이더리움이 아무튼 알트코인 대장으로서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높고 가장 무거운 종목으로서 이 메이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조정이 들어오고 나서 이 비탈릭 부텔린과 이 개발자 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활용성 등 이런 레이어 2 솔루션도 조금 주춤하면서 이더리움이 성장성이 조금 멈췄다. 그래 이더리움이 조금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면서 이더리움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눌림이 발생한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또 이런 이 트릴레마를 좀 개선을 하고 레이어 2 솔루션도 좀 살리면서 가져간다면 다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회복을 하고 이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보이는데, 반등이 나온다라고 해서 전고 부분 고가 부근을 다시 뚫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유동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남은 이 2차 반감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즌 반감기 2차 상승에 다 돌릴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앞으로가 좀 중요한데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다른 메이저 코인들처럼 좀 큰 7, 8배 이렇게 먹는다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유틸리티 형성에 대한 부분, 개발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부분 이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만 먹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뭐 몰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더리움 뭐 고점에서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뭔 개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일단 뭐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알트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고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서 그 유동자금을 빨아들여서 올라가야 될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더리움이 특별하게 다른 나온 플랫폼 뭐 솔라나나 폴카닷이나 이런 플랫폼보다 아직까지 이 지금 활용도가 떨어져요, 오히려.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서 이제 출발했던 코인이고 신규로 신흥 강대 코인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솔라나나 폴카닷인데 이 아무래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신규 성장이 강하고 좀 기대감이 있는 걸로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건 이미 많은 것을 보여줬고 그 이상의 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더 획기적이고 더 큰 돈,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코인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더 좋은 돈이 적게 든다. 결국에는 올리려면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유동자금이라는 게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이나 이 유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플레이해서 몇 배씩 올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고 차라리 같은 플랫폼에서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뭐 5분의 1, 뭐 4분의 1 이렇게 낮은 코인으로 해서 올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재미도 많이 보고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팩트라 업그레이드 있고 후사카 업그레이드도 계속 기대하고 있고 비탈릭 부텔린에 대한 부재, 개발자에 대한 부재들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가져간다라는 이런 이 악재 속에서 가뭄의 단비. 그래서 그게 이제 시세 변동에 있어서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고점을 막 뚫고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슈, 앞으로에 대한 후사카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가스비 관련된 거나 트랜잭션 처리 속도나 뭐 확장성이나 개연성 같은 것도 이런 거를 계속 개발팀과 비탈리프타링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사용자 친화적으로 조금 만들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레이어 2 솔루션도 같이 올라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에서 나온 이제 뭐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나 이더리움 클래식도 충분히 반등을 나올 여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고 커플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가져온 거고 이 가져온 이유도 이제 이더리움을 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적은 유동성으로 오히려 거래량이 더 실어서 그 가볍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1% 올리려면은 뭐 1,000억이 필요해. 이거는 1% 올리는데 100억도 안 필요해. 그런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물 기준으로도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현 선물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셔도 되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더리움이 이제 이게 하드포크에서 입출금 입출금 중단인데 이건 업그레이드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택한 이유이고 이제 또 업시드에서 보시면 이더리움 관련된 시황 정보나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미 이더리움은 수차례 포지션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큰 수익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실제 기반으로 같이 매매를 하면서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더리움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가장 메인적으로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볼 때 추종하는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앞으로에 대한 좀 그 악재 속에서 다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를 좀 타점으로 공략을 해서 좀 다시금 준비해서 좀 먹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된 커뮤니티 이슈 그리고 상세 대응 다 텔레그램 소통방과 업시드 스레이드 채널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더보기란 설명란 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하기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상세 대응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 기술적인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뭐 업비트 원화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어차피 해외 글로벌 상장에 되어 있었던 코인이고, 뭐 여차 이런 그 반감기 상승장 뭐 다 이런 상승은 나왔었어요. 그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그나마 좀 나은 게 그래도 이더리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3배 이상 올랐으니까 요 타점들을 봤을 때 이게 이더리움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같이 올랄 때 커플링이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저점에서 잡았을 때 이더리움 반등과 함께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수치들을 연산 곱해서 곱하기 2에서 1.5배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점을 노려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간은 이 51선 구간 있죠. 이 녹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제 51선 이평선인데 이 51선 구간을 지지라인으로 좀 잡고 대응을 하려고 해요. 이 아래 꼬리부터 나온 구간에서 여기서도 반등 나오고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잡고 반등이 다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51선 부근을 조금 중심값으로 잡아서 지지라인으로 보고 여기서 이제 상단 돌파한다라고 하면 100일 평균 거래량과 200일선 상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대는 보통 이제 36,000원, 7,000원대가 될 거예요. 37,000원대가 될 텐데 이 구간까지는 조금 1차적으로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세를 봤을 때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는 거. 지금 시세 보면은 시가 25,000원이니까 지금 25,000원에서 26,000원 웃도는 사이입니다. 25,000원에서 26,000원이 웃도는 사이니까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이 구간까지 가서 36,000원 한다. 10,000원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0, 그러니까 거의 40% 이상은 이 현물 기준으로 좀 수익 타점을 잡으면서 갈 수 있다. 40%. 그래서 요 목표가를 잡고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구간 일단 상회하고 이 구간까지 해서 강한 저항을 받냐, 저항을 받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냐, 아니면은 이 강한 저항을 뚫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항 구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원웨이로 상승할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됐을 때 일단 200일선 그리고 100일 평균 거래량을 넘냐 안 넘냐 요거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 구간 이 저점에서 상승까지를 봤을 때 보통 이제 되돌림 구간으로 봤을 때 이 782, 618 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782 구간 일단 여기 구간을 일단 한번 볼벤 상단 부분을 뚫고 완전히 상승 추세 전환되고 618 구간이 간다라고 하면 딱 여기 우리가 말씀드린 목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618을 사실 넘어간다면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봐서 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농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항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차, 2차 목표는 여기까지 예, 782, 618 782, 618까지는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18까지 잡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데 4, 5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 4, 50%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단기간에 어차피 한두 달 안에 플랜 짜서 대응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현물도 하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롱 상승밖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또 이 흐름을 계속 먹으려고 하면 선물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 투자를 진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에 대한 수익들을 같이 현물과 선물을 병행해서 먹고 들어가면 이게 어찌됐든 간에 현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상승으로 계속 쭉 우상향이 나와야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선물은 이런 조정 구간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항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뭐 볼벤 상단에서 저항받고 100일평에서 저항받고 200일선 저항받는다. 그러면 올랐다가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또 올렸다가 여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졌다 올렸다가 저항받고 또 떨어졌다 올렸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구간들은 다 선물로 레버리지를 키워서 이 계속 이 왔다 갔다 거리는 이 구간을 계속 같이 먹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현물은 그대로 두고 장기 목표로 40% 두고 선물을 이 조정 구간이나 이 눌림목 발생하는 구간을 레버리지 10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먹는 수익은 400%, 500%가 나와요. 레버리지 10배 땡기면. 그럼 세 자릿수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원웨이로 쭉 가져가도 상관없지만
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룰리버스터 팔아. 그리고 또 여기서 잡아. 또 올라가. 팔아. 잡아. 팔아. 잡아. 이런 식으로 선물은 계속 스위칭하면서 가시면 되고 현물은 그대로 두고요. 최종 목표까지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 짜서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세 대응 이렇게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전용 공식 채널에 들어오시면 현선물 병행해서 할 수 있게 잡아 드릴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오늘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는 여기서 좀 진행 마치고 최종 목표가 현물 기준은 36,000원 36,000원 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잡는 40-50% 기준값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 선물 병행은 계속 스위칭하면서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세 자릿수 이상 세 자릿수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오늘 그러면은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영상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